딸이 30년 된 일기장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하는 순간, 토요일 밤 딸은 혼자 거실에서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엄마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상자 속 일기장. 1995년 3월 12일. 오늘 병원에서 돌아왔다. 화재가 있었다. 정신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심장이 멎었다. 나는 누구지? 30년을 함께 산 이 사람이 내 엄마가 아니라고?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였다.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딸은 엄마 옆에 앉아 그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다. 차가운 손이었다. 요즘 엄마는 거의 말이 없었다. 미안해. 엄마가 작게 중얼거렸다. 창밖만 바라보며. 엄마, 왜요? 뭐가 미안해요? 몰라. 그냥 미안해. 엄마는 대답 없이 또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딸은 한숨을 쉬었다. 치매는 엄마를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다. 3년 전만 해도 엄마는 농담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딸이 누군지도 가끔 잊었다. 엄마, 오늘 옷장 정리 좀 할게요. 오래된 옷들 버리고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응. 대답인지 아닌지 모를 소리였다.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오래된 옷장이었다. 이사 온 지 3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한 적 없는 옷장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먼지가 확 날렸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진작 정리할 걸. 낡은 옷들을 하나씩 꺼냈다. 80년대 스타일의 원피스, 90년대 유행하던 오버핏 블레이저, 추억이 가득한 옷들이었다. 딸은 그 옷들을 만지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엄마가 이 옷을 입고 학교 운동회에 왔던 날, 엄마가 이 옷을 입고 생일상을 차려주던 날, 엄마가 이 옷을 입고 처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날. 엄마, 이 옷 기억나세요? 딸이 거실로 나가 원피스를 들어 보였다. 엄마는 반응이 없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딸은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다. 옷장 깊숙한 곳, 맨 아래 칸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분명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상자였다. 이건 뭐지? 상자를 꺼내자 생각보다 무거웠다. 나무 표면이 거칠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오래된 질감이었다. 딸은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엄마, 이 상자 뭐예요? 옷장 깊숙한 데 있었는데. 그 순간이었다. 엄마의 눈빛이 변했다. 흐릿하던 눈이 갑자기 초점을 찾았다. 엄마가 상자를 보며 몸을 떨었다. 그거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 나도, 그냥, 나도. 왜요? 뭐가 들어있는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눈물이었다. 치매 환자는 때때로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건 달랐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다. 이건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다. 공포였다. 죄책감이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안 열게요. 그냥 다시 넣을게요. 딸은 상자를 소파 옆에 내려놓고 엄마를 안아주었다. 엄마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엄마가 진정됐다. 다시 창밖만 바라보는 엄마. 딸은 상자를 바라봤다. 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왜 엄마는 저렇게 반응했을까? 엄마, 제가 잠깐 물 가져올게요. 딸은 부엌으로 갔다. 물을 따르면서도 계속 상자가 신경 쓰였다. 엄마의 반응이 이상했다. 단순히 치매 때문이 아니었다. 저 상자에 뭔가 있었다. 엄마가 숨기고 싶어 하는 무언가였다. 딸은 물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엄마, 물 드세요. 고마워. 엄마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딸은 엄마 옆에 앉았다. 상자는 소파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낡은 나무 상자, 먼지 쌓인 상자, 그 안에 숨겨진 비밀. 30년 동안 숨겨진 비밀. 엄마는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새가 날아가네. 네, 예쁘죠? 창밖에는 아무 새도 없었다. 엄마는 자신만의 세계를 보고 있었다. 딸은 조용히 상자를 바라봤다. 열어봐야 할까? 엄마가 저렇게 반응한 걸 보면 열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불안도 함께 커져갔다. 저녁 6시였다. 아버지가 퇴근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엄마는 어때? 그냥 그래요. 근데 아빠, 응? 옷장 정리하다가 이상한 상자를 찾았는데 엄마가 보시더니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딸은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 치매 때문에 그런 거겠지. 뭐, 그냥 치매 때문인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진짜 무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옛날 물건 보면 그럴 수 있어. 신경 쓰지 마. 저녁 뭐 먹을까? 아버지는 대화를 피하려는 듯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다. 딸은 이상했다. 아버지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상자에 대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 밤 10시였다. 엄마를 재우고 딸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상자는 여전히 소파 옆에 있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상자를 비췄다. 딸은 천천히 상자에 손을 뻗었다. 그냥 한 번만 보자. 조금만.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비거. 오래된 경첩 소리가 울렸다. 너무 큰 소리 같았다. 딸은 엄마 방을 쳐다봤다. 다행히 불이 꺼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몇 장과 오래된 사진, 그리고 가죽으로 된 작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딸은 그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가 낡아서 글씨가 희미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다. 일기장, 1995년. 딸이 태어난 해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다. 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손은 이미 표지를 넘기고 있었다. 첫 페이지였다. 엄마의 필체였다. 199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다. 일기 내용이 보였다.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설레고 두렵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란다.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딸은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2월, 3월, 임신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평범한 내용이었다. 입덧이 심하다는 것, 아기가 첫 발차기를 했다는 것, 이름을 뭐로 지을지 고민한다는 것. 그런데 3월 12일 페이지에서 딸의 손이 멈췄다. 글씨체가 달랐다. 흐트러져 있었다. 급하게 쓴 것 같았다. 손이 떨려서 쓴 것 같았다. 일기에 적혀 있었다. 오늘 병원에서 돌아왔다. 화재가 있었다. 연기가 가득했다. 아이들이 위험했다. 3명의 아기가 위험했다. 간호사들이 소리쳤다. 정신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화재? 무슨 화재? 엄마가 병원에서 화재를 겪었다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딸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다. 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그 문장을, 그 끔찍한 문장을. 일기의 마지막 줄이었다. 검은 잉크로 쓰여 있었다.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일기의 마지막 줄이었다.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딸은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에서 먼지가 날렸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아니야. 잘못 읽은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다시 집어들었다. 다시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같은 문장이었다. 변하지 않았다. 딸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엄마 딸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 딸이지? 시계를 봤다. 밤 11시였다. 엄마를 깨워야 할까?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엄마는 치매였다.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대답을 듣고 싶은 건가? 듣고 싶지 않은 건가? 딸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3월 12일 다음 페이지. 3월 13일. 글씨가 더 흐트러져 있었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오른다. 화재 경보가 울렸다. 연기가 복도에 가득했다. 간호사가 소리쳤다. 아기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3명의 산모가 있었다. 3명의 아기가 있었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정신이 없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내 아기도 울고 있었다. 분명히 울고 있었다. 딸은 숨을 멈췄다. 계속 읽었다. 복도로 나왔다. 연기가 너무 심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가 내 손에 아기를 안겨줬다. 빨리 나가라고 소리쳤다. 나는 아기를 안고 계단으로 뛰었다. 밖으로 나왔다. 아기를 내려다봤다. 그때 알았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 수 있었지? 딸은 다음 문장을 읽었다. 내 아이는 왼쪽 발에 작은 점이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확인했다. 선명한 점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점이 없었다. 나는 다시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소방관이 막았다. 들어갈 수 없다고. 위험하다고. 나는 소리쳤다. 내 아이가 안에 있다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딸은 자신의 왼쪽 발을 봤다. 점이 없었다. 평생 점이 없었다. 일기를 계속 읽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출산 후 쇼크라고. 분명히 내 아이라고. 이름표를 확인했다고. 내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딸은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읽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나는 누구지? 내 진짜 엄마는 누구지? 왜 엄마는 나를 키웠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밤새 잠을 잘 수 없었다. 천장만 바라봤다. 일기장은 옆에 놓여 있었다. 계속 신경 쓰였다. 더 읽어야 했다. 하지만 무서웠다. 더 읽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침이 왔다. 6시였다. 엄마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딸은 일어나 엄마 방으로 갔다. 엄마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일어나셨어요? 응. 화장실. 딸은 엄마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갔다. 엄마의 손이 여전히 차가웠다. 이 손이 나를 30년 동안 키웠다. 이 손이 밥을 해줬다. 이 손이 머리를 빗겨줬다. 이 손이 아플 때 약을 먹여줬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의 딸이 아니라는 거야? 엄마, 어제 상자 기억나세요? 상자? 옷장에 있던 낡은 상자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까? 괜찮아요. 아침 드세요. 딸은 엄마를 거실로 데려왔다. 죽을 끓였다. 엄마가 좋아하는 호박죽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저을 수가 없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엄마는 천천히 죽을 먹었다. 딸은 엄마를 바라봤다. 이 사람은 누구지? 나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면 왜 나를 키웠지? 사랑했을까? 진짜로 나를 딸이라고 생각했을까? 엄마 다 드셨으면 좀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 엄마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항상 그랬다. 무얼 보는 걸까? 무얼 생각하는 걸까?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는 걸까? 설거지를 마치고 딸은 방으로 돌아왔다. 일기장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손을 뻗었다. 다시 펼쳤다. 3월 14일. 남편이 왔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 딸이 아니라고. 점이 없다고.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진정하라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자고. 의사가 왔다. 산후 우울증이라고 했다. 흔한 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우울증이 아니었다. 3월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가 바뀌었다고. 병원 화재 당시 혼란이 있었다고. 경찰이 조사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름표가 정확했다. CCTV는 화재로 다 타버렸다. 다른 두 산모도 자기 아이가 맞다고 했다. 나만 아니라고 했다. 3월 20일. 일주일이 지났다. 모두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시어머니가 왔다. 정신 차리라고 했다. 내 손에 안긴 아기가 손녀라고. 사랑해줘야 한다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아이를 보면 내 아이가 어디 있는지 궁금했다. 딸은 눈물이 났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3월 25일. 오늘 아기가 웃었다.
처음으로 웃었다. 내 얼굴을 보고 웃었다.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는 울었다. 이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다. 이 아이도 엄마를 찾고 있을 것이다. 이 아이의 진짜 엄마도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것이다. 4월 1일 결심했다.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했다. 내 딸이 아니지만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 이름을 지었다. 예쁜 이름을.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말해줄 수 있기를. 딸은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구나. 내 딸이 아닌데도 나를 사랑했구나. 30년 동안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살았구나. 그때였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사진이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딸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불에 탄 병원 건물이 있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건물 앞에 3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각자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엄마였다. 젊은 엄마였다. 30년 전의 엄마였다. 딸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3명의 여자, 3명의 아기. 그중 하나가 나였다. 그럼 나머지 2명 중 하나가 내 진짜 엄마였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희미한 글씨였다. 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다. 1995년 3월 12일. 희망산 부인과 화재. 3명의 생존자.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언젠가 진실을 찾을 수 있기를. 사진을 든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3명의 여자, 3명의 아기. 그중 하나가 나였다. 아니, 나였을 수도 있다. 혹시 엄마가 착각한 건 아닐까? 점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걸까? 딸은 자신의 왼쪽 발을 다시 봤다. 점이 없었다. 평생 없었다. 혹시 사라진 걸까? 아기 때 있던 점이 자라면서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엄마가 착각할 리 없어. 엄마는 확신했어. 일기에 그렇게 썼어. 딸은 일어났다. 뭔가 확인해야 했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서류, 출생증명서, 분명 어딘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 방으로 갔다. 아버지는 출근했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보험 서류, 계약서, 통장, 그리고 한쪽 구석에 노란 봉투가 있었다. 가족 서류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출생증명서. 딸은 떨리는 손으로 출생증명서를 꺼냈다. 출생일, 1995년 3월 12일. 출생장소, 희망산 부인과 산모 이름,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기 체중, 3.2kg, 아기 성별, 여아, 모두 맞았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정확했다. 하지만 엄마는 아니라고 했다. 이 서류가 틀렸다고 했다. 화재 때문에 바뀌었다고 했다. 딸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희망산 부인과 화재 1995년. 검색 결과가 나왔다. 옛날 신문 기사였다. 희망산 부인과 화재 사고, 산모와 신생아 긴급 대피. 기사를 클릭했다.
1995년 3월 12일자 기사였다. 오늘 오전 10시경 서울 강남구 희망산 부인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이번 화재로 입원 중이던 산모 3명과 신생아 3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모두 살았다. 그럼 내 진짜 엄마도 살아있다는 거야.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다른 기사를 찾았다. 며칠 후 후속 기사가 있었다. 희망산 부인과 화재, 한 산모 아기 바뀜 주장. 기사 내용을 읽었다.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한 희망산 부인과에서 한 산모가 자신의 아기가 바뀌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산모는 화재 당시 혼란 속에서 다른 아기를 안고 나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름표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후 우울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엄마였다. 이 기사 속 산모가 엄마였다. 엄마는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산후 우울증이라고 했다. 그렇게 묻혔다. 딸은 계속 검색했다. 다른 기사는 없었다. 그 이후로 이 사건은 더 이상 보도되지 않았다. 잊혔다. 30년 동안. 그럼 나머지 두 산모는 누구지? 어디 사는 누구지? 사진을 다시 봤다. 3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가운데가 엄마였다. 왼쪽과 오른쪽에 두 여자가 있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흐릿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이 두 사람 중 하나가 내 진짜 엄마야. 그리고 나머지 한 명도. 딸이 바뀐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였다. 벌써 왔어? 점심 안 먹고? 회사에 일 좀 놓고 왔어. 서류 가져가야 해서.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딸의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다. 출생증명서였다. 그거 왜 꺼냈어?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은 바빠. 나중에. 지금 물어볼게요. 중요한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뭔데? 저 엄마 딸 맞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일기장 봤어요. 엄마가 쓴 일기장. 1995년 일기요. 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걸 어디서 찾았어? 옷장에 있었어요. 상자 안에. 엄마가 직접 쓴 거예요. 화재 이야기, 아기가 바뀐 이야기, 전부 읽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빠도 알고 있었죠? 제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딸은 주저앉았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건 달랐다. 왜 말 안 했어요? 30년 동안 왜 숨겼어요? 뭐라고 말해? 내가 어렸을 때 말했어야 했나? 너는 우리 딸이 아니야. 화재 때 바뀐 거야. 이렇게? 그래도 알 권리가 있었어요. 내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 권리가. 내 진짜 엄마는 너를 키운 사람이야. 30년 동안 너를 사랑한 사람이야. 혈연상 엄마 말이에요. 저를 낳은 사람 말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우리도 몰라.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
다른 두 산모는 자기 아기가 맞다고 했어. 엄마만 아니라고 했어. 증거도 없었어. 점 하나로는 증명할 수 없었어. 그럼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산 거예요? 포기가 아니야. 선택이었어. 엄마가 선택한 거야.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이 너를 지키기로. 딸은 울컥했다. 눈물이 났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 딸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서 뭐하게. 지금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바뀌어요. 전부 바뀌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너야. 30년 동안 우리 딸이었던 너야.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갔다. 곧 서류를 챙겨 다시 나왔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상태 알잖아. 이제 기억도 못해. 알아요. 아버지가 나갔다. 딸은 혼자 남았다. 출생증명서와 일기장과 사진. 세 가지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나머지 두 산모를 찾아야 해.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딸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희망산 부인과를 검색했다. 병원은 화재 이후 폐업했다. 건물도 철거됐다. 기록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딸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누구세요? 전화가 끊겼다. 이상했다. 몇 초 후 문자가 왔다. 같은 번호였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게 뭔지 압니다. 딸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3번 출구 앞 카페 루나. 혼자 오세요. 손가락이 떨렸다. 이게 뭐지? 누구지? 어떻게 알았지? 답장을 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몇 분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딸은 문자를 다시 읽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게 뭔지 압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 진실을 알고 있다. 내일 가야 할까?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 모를 수도 있어. 딸은 문자를 저장했다. 카페루나. 내일 오후 2시. 혼자.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딸은 사진을 다시 봤다. 3명의 여자. 그중 하나가 내일 나타날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까? 어쨌든 내일 알게 될 것이다.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오후 1시 50분이었다. 딸은 카페 루나 앞에 서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카페 내부가 보였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조용했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누가 올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진짜 진실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심호흡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자리로 갔다. 구석 자리였다. 창가였다. 밖이 보이는 자리였다. 시계를 봤다. 1시 55분. 5분 남았다. 커피가 나왔다. 한 모금 마셨다. 쓰디쓴 맛이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시였다. 문이 열렸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다. 작은 체구였다.
머리가 반백이었다. 여자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딸과 눈이 마주쳤다. 여자가 다가왔다. 혹시, 네, 문자 보낸 분이신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에 앉았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다. 피곤해 보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뭐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딸을 바라봤다.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닮았네요. 네. 어머니를. 30년 전 모습을. 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를 아세요? 알죠. 당연히 알죠. 저는 그날 그 병원에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네. 저는 간호사였어요. 희망산 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김미숙이에요. 딸은 숨이 멎었다. 간호사. 화재 당일 신생아실에 있던 간호사. 어떻게 저를. 신문 봤어요. 희망산 부인과 화재 검색 기록이 갑자기 올라왔다고. 30년 만에. 당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나이 계산이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 걸렸다는 소식 들었어요. 이제 당신이 진실을 찾을 때가 됐구나 싶었어요. 왜 이제야 연락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도망쳤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병원 그만뒀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다. 말할게요. 전부 말할게요. 30년 동안 숨겼던 거. 딸은 숨을 참았다. 1995년 3월 12일 오전이었어요. 신생아실에 3명의 아기가 있었어요. 전부 여자 아기였어요.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들이었어요. 이름표를 차고 있었어요. 발목에. 발목에요? 네. 작은 플라스틱 팔찌 같은 거였어요. 산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야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여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려서 잔이 소리를 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연기 냄새가 났어요. 전기실에서 불이 났대요. 빠르게 번졌어요.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찼어요. 어떻게 됐어요? 신생아들을 대피시켜야 했어요. 저는 아기 3명을 한꺼번에 옮길 수 없었어요. 다른 간호사도 없었어요. 당황했어요. 산모들을 불렀어요. 빨리 오라고. 각자 아기를 데리고 나가라고. 산모들이 왔어요? 네. 3분 다 왔어요. 당신 어머니도 왔어요. 저는 아기들을 침대에서 꺼냈어요. 담요로 싸서 산모들 손에 안겼어요. 빨리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불이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각자 아기를 안고 나간 거잖아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가. 뭔데요? 연기가 너무 심했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저는 아기들을 빨리 건네줘야 했어요. 누가 누구 아기인지 확인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가까운 산모한테 아기를 건넸어요. 순서대로. 순서대로요? 네. 침대 순서대로. 하지만 여자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뭐예요? 침대 위치를 기억 못했어요. 그날 아침 청소하면서
침대를 옮겼거든요. 원래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걸 깜빡했어요. 연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 아기들이 바뀐 거예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아주 높아요. 이름표는요? 발목에 찬 이름표로 확인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딸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무슨 문제요? 불 때문에 물이 뿌려졌어요. 스프링클러요. 아기들이 젖었어요. 이름표도 젖었어요. 플라스틱이었지만 안에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종이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종이가 어떻게 됐어요? 번졌어요. 잉크가 번졌어요. 물에 젖어서 이름이 흐려졌어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딸은 입을 막았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는 추측했어요. 어느 아기가 어느 산모 것인지 얼굴을 보고 닮은 것 같은 거 보고 그렇게 매칭했어요. 얼굴만 보고요? 네. 그리고 새 이름표를 만들었어요. 병원에서 큰 문제가 될까봐 제 실수를 숨겼어요. 딸은 의자에 기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 아기인지? 네. 확실하지 않아요. 3명 중 1명은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3명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해고될까봐, 고소당할까봐. 그래서 숨겼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중에 신고했을 때도 모른 척 했어요. 이름표가 정확하다고 거짓말했어요. 딸은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황당해서. 그럼 제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3명 중 1명이에요. 당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두 산모는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름은 기억나요. 한 분은 이수진이었어요. 당신 어머니 같은 병실이었어요. 다른 한 분은 박혜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연락처는요? 없어요. 30년 전 일이에요. 병원도 없어졌어요. 기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여자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딸이 가진 사진과 같은 사진이었다. 3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이 사진에 있어요. 왼쪽이 이수진, 가운데가 당신 어머니, 오른쪽이 박혜영이에요. 딸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이걸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여자는 일어섰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도망쳤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서 조금이나마 속죄가 될까요?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여자는 카페를 나갔다. 딸은 혼자 남았다. 사진을 봤다. 3명의 여자. 이수진, 엄마, 박혜영. 이 중 1명이 내 진짜 엄마야. 하지만 누구지? 어떻게 찾지?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엄마는 알고 있을 거야. 엄마는 자기 아기 얼굴을 알았을 거야. 전만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얼굴도 봤을 거야. 혹시 엄마가 기억하고 있을까? 치매에도 불구하고 딸은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향했다. 엄마에게 물어봐야 했다. 마지막 기회였다. 엄마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오후 4시였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항상 그랬다. 엄마, 엄마, 저 좀 봐주세요.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눈이었다. 누구야? 저예요. 딸이에요. 아, 엄마는 다시 창밖을 봤다. 딸은 무릎을 꿇고 엄마 앞에 앉았다. 사진을 꺼냈다. 30년 전 사진이었다. 엄마, 이 사진 봐요. 기억나요? 사진을 엄마 손에 쥐어줬다. 엄마는 사진을 내려다봤다. 한참을 봤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사진을 만졌다. 이게 기억나요? 1995년이에요. 병원 화재 났을 때요. 불, 네, 불이었어요. 엄마, 그때 아기들 기억나요? 3명의 아기요. 엄마의 눈에 초점이 잡혔다. 순간이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아기, 제 얼굴 기억나요? 제가 아기였을 때 얼굴이요. 엄마는 딸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다 똑같았어. 아기들은 다 똑같아. 똑같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아기는 달랐을 거예요. 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왼쪽 발에 점. 엄마 진짜 아기는 어디 있어요? 저 말고 엄마가 낳은 진짜 아기는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못 찾았어. 미안해. 엄마, 제발 기억해봐요. 다른 두 엄마들 기억나요? 이수진이랑 박혜영이요. 몰라. 기억 안 나. 엄마는 다시 창밖을 봤다. 대화가 끝났다. 딸은 주저앉았다. 엄마는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다. 저녁 7시였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딸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기장과 사진과 출생증명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아빠 앉아요. 무슨 일이야? 오늘 누구 만났는지 알아요? 아버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누구? 김미숙. 희망산 부인과 간호사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전부 들었어요. 아기들이 바뀌었다는 거, 이름표가 망가졌다는 거, 간호사가 추측으로 매칭했다는 거, 엄마만 문제 제기했다는 거, 전부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왜 말 안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숨겼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져? 너는 이미 30년을 우리 딸로 살았어. 그래도 알 권리가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가 방에서 나왔다. 시끄러워. 아버지가 일어나 엄마를 다시 방으로 데려갔다. 문을 닫고 돌아왔다. 엄마 놀라잖아. 목소리 낮춰. 낮출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속았는데요. 속인 게 아니야. 지킨 거야. 뭘 지켰어요? 너를. 우리 가족을. 아버지는 소파에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알고 싶어? 진짜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화재 다음 날이었어. 엄마가 울고 있었어.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나는 처음엔 안 믿었어. 산후 우울증이라고 생각했어. 의사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요? 엄마가 점 이야기를 했어. 왼쪽 발점 말이야. 나도 봤거든. 출산 직후에.
분명히 있었어. 작은 점이었지만 분명했어. 그럼 확인했어야죠. 다시 확인했어. 당연히 확인했지. 아기 발을 봤어. 점이 없었어. 그럼 진짜 바뀐 거잖아요. 그래, 바뀐 거였어. 나도 그때 알았어. 엄마 말이 맞다는 걸.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찾으려고 했어. 당연히 찾으려고 했지. 경찰에 신고했어. 병원에 항의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이름표는 정확했어. 간호사는 문제 없다고 했어. 다른 두 산모는 자기 아기가 맞다고 했어. 그래도 계속 찾았어야죠. 찾았어. 몇 달 동안 찾았어. 병원 기록 뒤졌어. 다른 산모들 수소문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는 사이에 내가 잘하고 있었어. 웃기 시작했어. 기어다니기 시작했어.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어. 엄마가 너를 안고 울었어. 왜요?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닌데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냐고. 내 딸을 찾고 싶은데 이 아이를 놓을 수가 없다고. 딸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가 선택한 거야. 찾는 걸 멈추고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이 너를 지키기로. 나도 동의했어.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어. 그럼 제 진짜 엄마는요? 제가 있어야 할 가족은요? 모르겠어. 그 사람들도 너처럼 자기 아이를 사랑하며 살았겠지. 진짜 아이든 아니든 확신은 없는 거네요. 3명 다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 확신은 없어. 3명 중 1명은 맞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안 맞을 수도 있어. 그게 더 끔찍해. 알 수 없다는 게. 이수진이랑 박혜영. 그 사람들 찾아야 해요. 왜? 찾아서 뭐하게? 물어봐야죠. 혹시 의심한 적 없는지, 혹시 자기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적 없는지. 30년이 지났어. 이미 가족이야. 서로에게. 그래도 알아야 해요. 진실을. 진실이 뭔데? 혈연이 진실이야? 30년을 함께 산 게 진실 아니야? 둘 다예요. 둘 다 진실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찾지 마. 그 사람들한테도 가족이 있어. 자식이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내가 나타나면 그 행복이 무너져. 제 행복은요? 제 정체성은요? 너는 너야. 30년 동안 우리 딸이었던 너. 그게 내 정체성이야. 딸은 울었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찾을 거예요. 어떻게든 찾을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수진이랑 박혜영. 그 사람들 연락처 없어요? 없어. 30년 전 이름이야. 전화번호도 주소도 없어. 병원 기록도 다 타버렸어. 사진은 있어요. 얼굴은 알아요. 30년 전 얼굴이야. 지금은 다를 거야. 그래도 찾을 거예요. 딸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3명의 여자. 왼쪽 이수진. 가운데 엄마. 오른쪽 박혜영. 이 중 1명이 내 엄마야. 반드시 찾을 거야.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딸은 혼자 남았다. 사진을 봤다. 흐릿한 얼굴들이었다. 30년 전 얼굴이었다. 이걸로 어떻게 찾지? 노트북을 열었다.
이수진을 검색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수천 명이 나왔다. 박혜영도 마찬가지였다. 불가능했다. 그럼 다른 방법은? 병원 기록. 아니, 없어. 주민센터, 출생신고 기록. 하지만 개인정보라 열람 불가능. 탐정. 돈이 많이 들 거야. 경찰. 사건도 아닌데 도와줄까? 딸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방법이 없었다. 30년이 너무 긴 시간이었다. 흔적이 다 지워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간호사 김미숙이었다. 혹시 도움될까 해서. 당시 병원 원장 이름. 이철수. 아직 살아계실 거예요. 찾아보세요. 원장. 병원 원장이면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백업 파일이나 개인 메모 같은 거. 딸은 이철수를 검색했다. 나왔다. 현재 강남에서 개인 병원 운영 중. 주소도 나왔다. 내일 가야겠어. 원장을 만나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혹시 기억하거나 기록이 있을지.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별이 보였다. 엄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딸은 엄마 방 문을 조금 열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미안해. 찾아줄게. 꼭 찾아줄게. 엄마는 꿈을 꾸고 있었다. 30년 전 꿈을. 잃어버린 딸을 찾는 꿈을. 딸은 문을 닫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엄마도 평생 고통받았구나. 나도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 내 진짜 엄마도 고통받고 있겠지. 찾을 거야. 반드시. 이수진, 박혜영, 둘 중 한 명, 아니면 둘 다. 진실을 밝힐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다. 딸은 일찍 일어났다. 잠을 거의 못 잤다. 원장을 만나야 했다. 이철수, 희망산 부인과 원장. 지금은 이철수네과 운영 중. 강남역 근처였다. 오전 9시에 병원 문을 열었다. 환자가 몇 명 있었다. 접수 직원에게 물었다. 원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급한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인데요. 진료 시간이라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5분만요.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안쪽에서 60대 남자가 나왔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원장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원장님, 희망산 부인과 기억하세요?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희망산 부인가요? 네. 1995년에 화재 났던 병원이요. 원장님이 운영하셨던 곳이요. 원장은 한참 딸을 바라봤다. 진료실로 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갔다. 원장은 문을 닫고 앉았다. 희망산 부인과는 오래전 일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날 태어난 아기 중 한 명이에요. 3월 12일에. 원장은 안경을 벗었다. 눈을 비볐다. 그날 화재 때문에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아기들이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의심은 했습니다. 한 산모가 계속 주장했으니까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름표는 정확했고 간호사는 문제 없다고 했어요. 간호사가 거짓말한 거였어요.
이름표가 망가졌었어요. 물에 젖어서요. 그랬군요. 원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사실 저도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록을 남겨뒀어요. 혹시 몰라서요. 기록이요? 네. 당시 입원 환자 명단이랑 연락처요. 병원 공식 기록은 다 타버렸지만 제 개인 수첩에 적어둔 게 있어요. 원장은 낡은 수첩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겼다. 1995년 3월. 여기 있네요. 3명의 산모. 김영희, 이수진, 박혜영. 김영희가 제 엄마예요. 지금 엄마요. 그럼 나머지 두 분 중 한 분이 제 친엄마일 수도 있어요. 찾고 싶어요. 이수진이랑 박혜영을요. 원장은 수첩을 넘겼다. 연락처가 있긴 한데 30년 전 번호예요.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알려주세요. 원장은 종이에 2개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혹시 그분들 주소는요? 이수진 씨는 서울 강서구였어요. 박혜영 씨는 경기도 수원이었고요. 하지만 30년 전 주소예요. 괜찮아요. 찾아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딸은 병원을 나왔다. 종이를 꼭 쥐었다. 전화번호 2개, 주소 2개. 이게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카페로 갔다. 노트북을 펼쳤다. 이수진부터 찾기로 했다. 전화번호로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해지된 번호였다. 주소로 검색했다. 강서구 화곡동. 옛날 아파트 단지였다. 주민센터에 전화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분 찾고 있는데요. 1995년에 이 주소에 사셨던 분이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가족이에요. 찾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요. 전화를 끊었다. 방법이 없었다. 그럼 직접 가볼까? 그 아파트에. 오후 2시였다. 화곡동 아파트에 도착했다. 오래된 아파트였다. 30년은 좋게 된 건물이었다.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분 아세요? 30년 전부터 여기 사셨던 분인데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저었다. 30년 전이요? 제가 여기 온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몇 동 몇 호예요? 그걸 몰라요. 주소만 알아요. 동호수 모르면 찾기 힘든데요. 딸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 노인들이 앉아있는 벤치가 있었다.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분 아세요? 30년 전에 여기 사셨던 분이요. 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진? 그 이름 어디서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아, 그 집. 딸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이사 간 집. 이사 갔어요? 응. 한 2년? 3년? 살다가 이사 갔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가족 연락처 같은 거 아세요? 글쎄, 친하지 않아서 몰라. 막막했다. 이사를 갔다면 찾을 방법이 없었다. 혹시 남편 이름이나 직업 같은 거 아세요? 남편? 잘 기억 안 나는데. 회사 다녔던 것 같아. 큰 회사. 큰 회사요? 응. 뭐? 삼성? 현대? 그런 데였나? 딸은 메모했다. 단서였다. 작지만 단서였다.
혹시 다른 가족은요? 형제나 부모님 같은 분들은요? 아, 오빠가 있었던 것 같아. 가끔 놀러 왔거든. 키 크고 안경 쓴 남자. 오빠요? 응. 이름은 모르겠지만 딸은 생각했다. 이수진의 오빠 찾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7시였다. 아버지는 아직 안 왔다. 엄마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딸은 노트북을 켰다. 이수진 오빠를 어떻게 찾지? 이름도 몰라. 직업도 몰라. 페이스북을 열었다. 이수진을 검색했다. 수백 명이 나왔다. 한 명씩 프로필을 봤다. 나이가 50대인 사람들. 1995년에 아기를 낳았다면 지금 50대일 것이다. 30분을 검색했다. 50명을 봤다. 그런데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이수진. 프로필 사진이 없었다. 하지만 출생 연도가 1967년이었다. 맞았다. 1995년에 28살이었을 것이다. 프로필을 클릭했다. 게시물이 없었다. 친구 목록도 비공개였다. 하지만 정보란에 적혀 있었다. 추모 계정. 2010년 작고하신 이수진님을 기리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딸은 숨이 멎었다. 죽었다. 이수진이 죽었다. 2010년. 15년 전이었다. 그럼 내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니, 친엄마였을 수도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거야. 댓글을 봤다. 한 사람이 매년 기일마다 글을 남겼다. 누나, 보고 싶어요. 이한결 올림. 이한결. 오빠 이름이었다. 딸은 이한결을 검색했다. 나왔다. 프로필 사진이 있었다. 50대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 할머니가 말한 그 오빠였다. 프로필을 들어갔다. 직장 정보가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IT 회사였다. 연락처는 없었다. 하지만 회사 이름은 알았다. 회사로 전화할까? 아니,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할 거야. 메시지를 보낼까? 페이스북 메시지. 딸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님의 가족분을 찾고 있습니다. 1995년 희망산 부인과 화재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송했다. 답장을 기다렸다. 10분, 20분, 30분. 답이 없었다. 밤 11시였다. 여전히 답이 없었다. 혹시 메시지를 안 보는 걸까? 아니면 무시하는 걸까? 새벽 1시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답장 없었다. 새벽 2시였다. 딸은 결심했다. 전화해야겠어. 회사로는 안 돼. 직접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해. 인터넷을 뒤졌다. 이한결 전화번호. 나오지 않았다. 회사 홈페이지를 찾았다. 직원 명단이 있었다. 이한결. 개발팀장이었다. 회사 대표 번호는 있었다. 내일 회사로 전화할까? 아니,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알아야 해. 딸은 회사 주소를 확인했다. 강남구.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직접 만나자. 새벽 3시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였다. 페이스북 메시지였다. 이한결이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희망산 부인과가 무슨 상관입니까?
딸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다. 전화 통화 가능하실까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분 후 답장이 왔다. 지금은 늦었습니다. 내일 낮에 통화하죠. 번호 알려주세요. 딸은 전화번호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메시지가 끝났다. 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일 오전 10시 이한결과 통화한다. 이수진의 오빠와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혹시 이수진이 내 친엄마였을까? 창밖을 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긴 밤이었다. 그리고 더 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휴대폰을 다시 봤다. 이한결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다. 안경 쓴 중년 남자. 혹시 이 사람이 내 삼촌일까? 손가락이 떨렸다.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이한결 마이너스 이수진 오빠라고. 그리고 기다렸다. 오전 10시를, 진실을, 30년 만에 진실을. 오전 9시 30분이었다. 딸은 휴대폰을 쥐고 앉아 있었다. 30분 남았다. 손에 땀이 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9시 50분이었다. 10분 남았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안 됐다. 9시 59분이었다. 1분 남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이한결이었다. 1분 일찍 전화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한결입니다. 목소리가 낮았다. 침착했다. 하지만 긴장한 것 같았다. 네. 어제 메시지 보낸 사람이에요. 희망산 부인과 화재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딸은 심호흡을 했다. 저는 그날 태어난 아기 중 한 명이에요. 1995년 3월 12일에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제 누나도 그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알아요. 이수진 씨죠.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화로는 길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만날까요? 어디가 좋으세요? 강남역 근처 어디든 괜찮아요. 그럼 강남역 3번 출구 앞 카페 루나. 12시에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카페 루나. 간호사를 만났던 그 카페였다. 오늘 또 그곳에서 만난다. 정오였다. 딸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같은 자리에 앉았다. 구석 자리, 창가 자리. 12시 5분이었다. 문이 열렸다. 50대 남자가 들어왔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 키가 컸다. 프로필 사진과 같은 사람이었다. 여기요. 딸이 손을 들었다. 이한결이 다가왔다. 앉았다. 한참 딸을 바라봤다. 닮았네요. 네. 우리 누나를. 젊었을 때 누나 모습을. 딸의 가슴이 뛰었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주문을 했다. 커피가 나왔다. 둘 다 한 모금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지. 딸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사진을 탁자 위에 놓았다. 이게 뭡니까? 제 엄마 일기장이에요. 1995년에 쓴 거요. 화재 당일 일기가 있어요. 이한결은 일기장을 펼쳤다. 3월 12일 페이지를 봤다. 읽었다.
아기가 바뀌었다? 네. 엄마는 제가 자기 딸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왼쪽 발에 점이 없었대요. 그럼 당신은? 저도 확신은 없어요. 3명의 아기가 있었어요. 엄마랑 이수진 씨랑 박혜영 씨. 그중 누가 제 친엄마인지 몰라요. 이한결은 사진을 봤다. 3명의 여자가 서 있는 사진. 이게 그날 사진인가요? 네. 가운데가 제 엄마예요. 지금 엄마요. 왼쪽이 이수진 씨고 오른쪽이 박혜영 씨예요. 이한결은 손가락으로 왼쪽 여자를 가리켰다. 이게 우리 누나예요. 이수진 씨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죄송해요. 2010년이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웠어요. 딸은 고개를 숙였다. 누나도 의심했어요. 네. 자기 딸이 진짜 딸인지 평생 의심하며 살았어요. 딸은 숨을 참았다. 어떻게 아세요? 누나가 말했어요. 저한테만. 화재 당일 혼란스러웠다고, 아기를 제대로 확인 못했다고, 발에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엄마처럼 확신한 건 아니었나요? 확신은 못했어요. 그냥 의심만. 하지만 딸을 사랑했어요. 진짜 딸이든 아니든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지은. 지혜로울 지혜 은의 은. 딸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누나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평생 의심하면서도 사랑했어요. 그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은 씨는 어디 있어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네, 살아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저를 아나요? 화재 사건을요? 아니요. 모를 거예요. 누나가 말 안 했어요. 딸이 혼란스러워 할까봐. 이한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왜 지금 이걸 찾는 겁니까? 30년이 지났는데 엄마가 치매에 걸렸어요.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알고 싶어졌어요. 제가 누군지.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우리 누나 딸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3명 중 하나예요.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DNA 검사요. 이한결 씨는 이수진 씨 오빠잖아요. 제가 이수진 씨 딸이라면 DNA가 일치할 거예요. 이한결은 한참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정말요? 네. 저도 알고 싶어요. 누나가 평생 궁금해했던 걸. 진실이 뭔지. 딸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내일 병원 가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빠르면 2주 안에 결과 나와요. 다음 날이었다. 병원에 갔다. 체열했다. 간단했다. 하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2주를 기다렸다. 긴 2주였다. 딸은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한결도 매일 연락했다. 결과 나왔나요? 아직이요. 오늘은요? 아직이래요. 12일째 되던 날이었다. 이한결에게서 전화가 왔다. 결과 나왔어요. 딸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했어요? 병원으로 오세요. 같이 들어요. 1시간 후였다. 병원 앞에서 만났다. 같이 들어갔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둘이 앉았다. 의사는 서류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딸은 숨을 참았다. 삼촌 마이너스 조카 관계 검사였죠? 네. 확률은 99.9%입니다. 두 분은 삼촌과 조카 관계가 맞습니다. 딸은 의자에 기댔다. 머리가 하얘졌다. 이한결도 눈을 감았다. 확실한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다. 딸은 받아들었다. 숫자들이 보였다. 하지만 읽히지 않았다. 병원을 나왔다. 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저는 이한결이 먼저 말했다. 당신은 우리 누나 딸이에요. 이수진의 딸이에요. 딸은 울었다. 이한결도 울었다. 누나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이한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이게 누나예요. 30대 때 모습이에요.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딸과 닮았다. 눈이 닮았다. 인매도 닮았다. 정말 닮았네요. 네. 누나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이한결은 다른 사진도 보여줬다. 이게 지은이에요. 당신 여동생이에요. 아니, 언니일 수도 있고. 사진 속 30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언니, 이한결이 말했다. 만나고 싶으세요?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무서웠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죠? 지금 엄마는요? 이한결은 손을 내밀었다. 딸의 손을 잡았다. 두 엄마 다 사랑하면 돼요. 한 명은 당신을 낳았고 한 명은 당신을 키웠어요. 둘 다 엄마예요. 하지만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둘 다 가족이에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이한결도 눈물을 닦았다. 우리 집에 올래요? 누나 물건들이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갈게요. 이한결의 집은 강남이었다. 아파트였다.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하나에 이수진의 물건들이 있었다. 버리지 못했어요. 누나 물건들을요. 옷이 있었다. 일기장도 있었다. 사진들도 있었다. 딸은 하나씩 만졌다. 엄마의 물건들이었다. 낳아준 엄마의 물건들. 이게 누나가 당신 낳고 쓴 일기예요. 낡은 노트였다. 펼쳤다. 1995년 3월이 있었다. 오늘 딸을 낳았다. 작고 예쁘다. 왼쪽 발에 작은 점이 있다. 표시 같다. 이 아이는 내 딸이라는. 다음 페이지였다. 화재가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아기를 안고 나왔다. 그런데 발에 점이 없다. 착각인가? 아니다. 분명히 봤다. 어제 분명히 있었다. 딸은 계속 읽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그럼 내 아이는 어디 있나? 마지막 페이지였다. 그래도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했다. 내 딸이 어딘가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기를. 이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니까. 이 아이도 사랑받아야 하니까. 딸은 일기장을 덮었다. 울었다. 이한결이 어깨를 토닥였다. 누나가 당신을 찾았어요. 30년 만에. 당신이 찾아준 거예요. 집에 돌아왔다. 저녁 7시였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딸은 엄마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엄마, 응,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눈이었다. 저, 찾았어요. 진짜 엄마를요. 엄마의 눈에 초점이 잡혔다. 순간이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찾았어? 네. 이수진이요. 엄마 기억하죠? 병원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요. 수진이. 엄마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이수진 씨가 제 친엄마예요. DNA 검사했어요. 확실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넌 내 딸이 아니구나. 딸도 울었다. 혈연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 찾아줘서 고마워. 엄마가 미안해할 거 없어요. 엄마는 날 사랑했잖아요. 30년 동안요.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지금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손을 잡고 내 딸은 어디 있어? 이수진 씨는 돌아가셨어요. 2010년에요. 하지만 이수진 씨 딸이 있어요. 엄마 딸이요. 엄마의 눈이 커졌다. 내 딸? 네. 이지은이래요. 예쁜 이름이에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대요. 보고 싶어. 만날 수 있어요. 만나고 싶으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며 일주일 후였다. 딸은 이한결에게 연락했다. 엄마가 만나고 싶대요. 지은 씨를요. 지은이한테 말해야겠네요. 진실을요. 네. 말해주세요. 며칠 후 이한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이한테 말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 보여줬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들을 만나고 싶대요. 둘 다요. 일요일 오후였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같은 카페였다. 카페루나. 딸은 엄마를 데리고 왔다. 휠체어를 밀고 엄마의 상태가 나빠졌다. 말도 거의 못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또렷했다. 눈에 초점이 있었다. 이한결이 왔다. 그리고 30대 여자가 같이 왔다. 이지은이었다. 딸과 닮았다. 아니, 자매였으니 당연했다. 어머니, 지은이 엄마를 봤다. 울었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손을 뻗었다. 지은의 얼굴을 만졌다. 눈물이 흘렀다. 내 딸, 내 딸이구나. 지은은 엄마 손을 잡았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엄마를 몰랐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만났잖아. 딸도 울었다. 이한결도 울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네 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 어색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저는 당신 동생이에요. 아니, 언니일 수도 있고요. 지은이 웃었다. 언니예요. 3월 12일 오전생이시니까. 저는 오후생이에요. 그럼 언니네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자매였다. 다른 엄마 밑에서 자란 자매. 엄마가 말했다. 목소리가 작았다.
고마워. 너를 잘 키워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엄마도 언니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진짜 딸처럼요. 알아, 알아. 이한결이 말했다. 우리 이제 가족이네요. 이상한 가족이지만. 딸이 웃었다. 이상해도 괜찮아요. 가족이니까요. 그날 이후 자주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4명이 모였다. 엄마와 딸과 지은과 이한결.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를 나눴다. 미래를 나눴다. 6개월이 지났다. 엄마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딸은 매일 병원에 갔다. 지은도 왔다. 이한결도 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엄마가 말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일기장 가져왔어? 딸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30년 된 일기장. 엄마가 손을 뻗었다. 만졌다. 이제 됐어. 뭐가 됐어요? 다 찾았어. 내 딸, 내 엄마. 다 찾았어. 엄마 눈물 흘리지 마세요.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엄마가 미소를 지었다. 평생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였다. 사랑해. 둘 다. 사랑해. 엄마는 지은도 봤다. 너도. 사랑해. 미안해. 찾아주지. 못해서. 지은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 만났어. 엄마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숨이 천천히 느려졌다. 그리고 멈췄다. 딸은 엄마 손을 잡았다. 차가워지는 손이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따뜻했다. 장례식이었다. 많은 사람이 왔다. 친척들도 왔다. 친구들도 왔다. 그리고 이한결과 지은도 왔다. 조문객들이 물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딸은 대답했다. 가족이에요. 친척인가요? 비슷한 거예요. 장례식이 끝났다. 화장을 했다.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갔다. 4명이 함께 유골함을 안치했다. 이름표를 붙였다. 엄마 이름이었다. 딸은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딸이다.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은 진짜다. 평생 지킬 것이다. 딸은 일기장을 유골함 옆에 놓았다. 엄마, 잘 쉬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1년 후였다. 딸은 지은을 만났다. 카페에서였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다. 언니, 이거 봤어요? 지은이 사진을 보여줬다.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둘째 낳았어요. 딸이에요. 와, 축하해요. 이름 지었어요. 수진이래요. 우리 엄마 이름으로요. 딸은 눈물이 났다. 좋은 이름이에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찾아줘서요. 저도 고마워요. 가족 만들어줘서요. 우리 원래 가족이었잖아요. 맞아요. 원래 가족이었죠. 두 사람은 웃었다. 커피를 마셨다. 이야기를 나눴다. 자매였다.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곳에 도착한 자매. 집으로 돌아왔다. 딸은 책상 위를 봤다. 2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한 장은 엄마와 찍은 사진. 한 장은 이수진의 사진.
두 사진 사이에 일기장이 있었다. 딸은 일기장을 펼쳤다.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다. 오늘 날짜를 썼다. 그리고 한 줄을 썼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일까? 시간일까?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은 사랑이라는 것을.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딸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두 분 모두 사랑해요. 하늘에서도 지켜봐 주세요. 휴대폰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 올래요? 수진이 보러요. 이한결 삼촌도 와요. 딸은 답장을 보냈다. 갈게요. 꼭요.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두 가족이 있구나. 낳아준 가족과 키워준 가족. 둘 다 내 가족이구나. 일기장을 덮었다. 사진을 쓰다듬었다. 두 엄마 모두에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영원히. 밤이 왔다. 별이 떴다. 딸은 창가에 섰다. 별을 봤다. 두 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엄마들이었다. 하늘에서 지켜보는 두 엄마였다. 딸은 손을 흔들었다. 하늘을 향해.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찾았다. 진실을 찾았다. 그리고 자신을 찾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었다. 30년의 비밀이 풀렸다. 30년의 고통이 끝났다.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다. 딸은 눈을 감았다. 꿈을 꿨다. 엄마 두 분이 함께 웃고 있는 꿈을, 손을 잡고 있는 꿈을,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딸도 웃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진실이란 이런 것이구나.